지금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무수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파헤친 근거들, 그 근거들이 대부분 증거로 인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과거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전적인 믿음을 받지는 못하는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손해가 될 뿐이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2심 재판부는 오늘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물론 재판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했던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법도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정치 선거 개입을 예로 들며 국정원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엄정히 단죄하고 자기 점검의 통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해 유사한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2시간 동안 쉼없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유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716개를 사용했고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보다 채택된 증거가 늘어난 것으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검찰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헤친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기준일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에서 97%를 차지했지만 8월 20일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선 직전인 12월에는 83%까지 치솟은 점을 근거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선거 개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이 선거 이슈와 대응에 활발히 이루어졌다면서 그 예로 당시 안철수 후보의 룸사롱 의혹과 아파트 입주권과 다운계약서 문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사이버 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조직적, 능동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경험과 경력에 비추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와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원 전 원장과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며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는 말을 남긴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법정 밖 신병 보호를 요청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개인 비리로 1년 2개월을 수감한 후 자유의 몸이 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전직 정보기관장이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